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주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주는 왜 수학적으로 설명될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과학의 토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짚게 만듭니다. 수학은 단순한 숫자와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자연의 언어이자 우주의 작동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학일까요? 왜 우주는 우리가 만든 수학적 구조에 정확히 들어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탐구는 물리학, 철학, 그리고 존재론적인 깊은 사유로 이어집니다. 먼저, 수학이 자연을 설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봅시다. 지구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달이 지구를 공전할 때, 은하가 팽창할 때까지 모든 자연현상은 일정한 법칙을 따르고 그 법칙은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F는 G 곱하기 M1 곱하기 M2 나누기 R제곱 이라는 단순한 수식으로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을 설명합니다. 이 식은 지구 위의 사과부터 태양계의 행성 운동까지 모두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또한 전자기 현상은 맥스웰 방정식으로,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으로, 양자역학은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됩니다. 수학은 현상을 단순화하고 일반화하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왜 이렇게 수학적으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우선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은 우주는 수학적으로 기술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은 일정하며 반복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며 어떤 조건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이런 패턴은 수학으로 쉽게 포착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가 만든 수학적 모델이 우주를 놀라울 정도로 잘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수학은 발명된 것인가, 발견된 것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수학자와 물리학자들은 수학이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수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가 아니라 우주 자체에 이미 내재된 구조이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수학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체계가 아니라 우주의 본질을 반영하는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수학자 유진 위그너는 1960년에 발표한 유명한 논문에서 수학이 자연과학에 놀랍도록 효과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수학이라는 추상적인 언어가 물리 세계를 이토록 정확히 설명하는 이유를 비합리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부르며 그 이유조차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복소수는 처음에는 수학자들의 추상적인 놀이처럼 보였습니다. 루트-1이라는 상상 속의 수가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오늘날 복소수는 전자기 이론, 양자역학, 전파 통신 등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차원 기하학이나 위상수학 같은 분야도 처음에는 순수 수학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지만 현재는 끈 이론이나 블랙홀 연구 등 최첨단 이론 물리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순수하게 논리적 사고로 발전시킨 수학이 수십 년 또는 수세기 후에 실제 자연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주와 수학 사이에 어떤 깊은 연관이 있다는 강력한 힌트를 줍니다. 그렇다면 수학이 우주의 언어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설명은 물리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입장은 우주가 일정한 물리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그 법칙은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빛의 굴절, 파동의 간섭, 행성의 공전 궤도는 모두 특정 수학적 법칙을 따릅니다. 이 법칙들은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우주는 일정한 구조와 패턴을 가진 시스템이고 수학은 그 구조를 읽어내는 해독 도구인 셈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형이상학적 관점입니다. 이는 우주가 수학적인 구조 그 자체라는 관점입니다. 이 이론은 물리학자 막스 테그마크가 제안한 수학적 우주 가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주는 수학적 구조 그 자체다 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관측하는 물리적 세계는 본질적으로 수학적 존재라는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수학은 우주를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주의 실체 그 자체이며 물질과 에너지조차 수학적 패턴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는다면 우리가 수학으로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설명은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환경을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그러한 예측 능력을 정밀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수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는 자연스럽게 수학적으로 기술 가능한 모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수학이 우주의 본질을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물리상수입니다. 중력상수, 플랑크 상수, 전기상수 등은 모두 특정한 숫자로 정의되며 이 상수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만 우주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상수가 아주 조금만 달랐다면 별은 형성되지 않았고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정밀한 균형은 수학적 상수로 표현되며 수학이 우주의 기본 설계도임을 암시합니다. 수학은 단지 물리학뿐 아니라 생물학, 화학, 천문학, 심지어 경제학, 사회학까지도 설명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수학적인 대칭을 따르고 자연계의 피보나치 수열, 황금비, 프랙탈 구조는 수학의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은하의 나선 구조, 꽃잎의 배열, 나뭇잎의 대칭도 모두 수학적 패턴을 따릅니다. 이는 우주가 무작위적이지 않으며 일정한 질서와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수학은 이 질서를 포착하고 그 너머의 원리를 밝히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학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철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세계가 수학적이라는 것이 곧 우주의 본질이 수학이라는 뜻은 아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즉, 수학은 인간이 만든 모델일 뿐 그것이 곧 현실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판은 우리가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세계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주에 비수학적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학이 완전한 도구가 아니라 제한된 인식의 틀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여전히 인간이 가진 최고의 우주 해석 도구입니다. 수학 없이는 우주의 나이도, 별의 질량도, 블랙홀의 크기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통해 빅뱅 이후의 초기 우주를 모델링하고 미래 우주의 운명을 예측하며 생명의 탄생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수학은 정확성이라는 힘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을 과학적 현실로 전환시킵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주는 왜 수학적으로 설명될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수학이 우주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인간이 가진 지적 도구 중에서 수학이 가장 정교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이든 수학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우주를 이해하고 예측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언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우주는 왜 수학적으로 설명될까? 라는 탐구가 단순한 숫자와 공식을 넘어서 우주의 근본적인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학은 더 이상 교과서 속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는 창입니다. 앞으로도 과학과 철학, 상상과 탐구가 어우러지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